자, 최근 악재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SVB에 이어서 시그니처뱅크, 스위스의 크레디트, 최근에는 독일의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까지 은행 위기가 점점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인 CFTC에서도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코인 시장도 조용하지만은 않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PCE 발표가 있죠. 정작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시장이 점점 경기 침체로 흘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미 연준에서도 무작정 금리 인상으로 움직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이러한 기사들,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 건 그래 잘 알겠고 결국은 이러한 재료들이 비트코인을 하락으로 이끌지 혹은 이러한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를 상승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자, 오늘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떠들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관점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튜브 영상과 비트코인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 전달되었던 관점이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이 눌려주더라도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는 그 상승은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비트코인에서 관점 공유방은 오늘도 유튜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비트코인에서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눌러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유봉상 저번 주에 마감된 지금의 이 캔들이 도지형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눌려주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 기간은 제가 일주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도지형 캔들이 이런 고점 혹은 저점에서 매수세랑 매도세가 비등비등하게 나왔던 이런 캔들이 나와주면은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패턴을 완성시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적으로는 우리가 하락 반전형 패턴은 맞지만 아닌 경우가 분명 존재를 한다. 바로 직전에 나왔던 월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2월달에 마감된 월봉이 도지형 캔들로 나와주고 다음달 나왔던 이 3월달의 캔들이 1월달에 나왔던 지금의 양봉 캔들의 중단 자리까지 터치를 해주고 해당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말아주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월봉 캔들에서 나와 주었던 것처럼 이번 주의 캔들 역시도 직전에 나와줬던 양봉 캔들의 중단 자리까지는 이 하락분은 열어두고 있고,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해당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말아주면서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동일하게 제가 보고 있는 매수 구간은 25에서 26K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도 리플이 승소 이슈를 띠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 매매 기준에서는 순위비가 아직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25에서 26K까지 내려오는 그 그림을 기다려보고 있고, 진짜 거래소가, 저도 어제 바이낸스 거래소를 다뤄드렸지만 거래소가 정말 망하지 않는 이상은 24K 라인은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고, 동시에 제가 보고 있는 손절 라인은 24K입니다. 제가 손절 라인에 대한 기준선을 24K로 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4일 전에 영상에서 다뤄드렸었죠. 바이낸스 전체 거래량을 보는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최근에 1년 동안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거래량이고, 제가 지금 여기 하늘색으로 지금 줄 표시드렸던 이 구간이 100빌리언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120조 수준입니다. 120조 이상의 거래량이 튀어줬다라는 건 특정 이슈를 끼고 거래량이 발생한 경우가 정말 많을 거고, 혹시라도 표면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혹은 세력이라는 집단에 의해서 일부러 그 내용을 숨겼다라고 해도 이 거래량에 대한 지표는 숨길 수가 없었겠죠. 그럼 우리가 이 거래량이 왜 튀어줬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거래량이 음봉에서 터졌는지 양봉에서 터졌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왼쪽에 5월 11일, 6월 13일, 11월 8일 음봉에서 나온 거래량이고, 즉 하락하면서 나온 거래량이겠죠. 그리고 우측에 박스 표시를 드렸던 게 1월 14일 그리고 3월 14일입니다. 양봉에서 나온 거래량이고 상승을 하면서 나온 거래량이겠죠. 그럼 음봉에서 나온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저항이 될 거고, 양봉에서 나온 거래량은 지지라인, 매수를 받아줬던 이 지지라인이 될 텐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기준을 잡아드렸던 게 뭐죠? 자, 음봉 캔들의 종가 자리는 저항이다.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는 지지라인이다. 자, 그럼 비트코인 바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 거래량 없이 음봉에서 계속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가격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차트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고, 음봉 거래량 없이 양봉에서 거래량을 두 번 터트리고 올렸다면 차트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저항 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렸고 지지 자리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음봉 캔들에서 나왔던 지금의 저항 자리를 하나씩 돌파를 해 주어야 비트코인은 더 큰 상승분을 보여줄 수 있고, 해당 저항 자리를 돌파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양봉에서 거래량을 띄워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돌파를 해줬던 자리가 11월 8일 그리고 6월 13일에 나왔던 저항 자리입니다. 현재까지 돌파 시도하고 아직 돌파하지 못한 자리가 5월 11일에 음봉에서 나와줬던 지금의 거래량이고, 자, 해당 자리가 바이낸스 달러 차트 기준으로 28.95K, 바이낸스 테더 차트 기준으로 29.1K, 비트겟 기준으로는 29K입니다. 결국은 현재 막혀있는 이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으로 보여줄 수 있고, 해당 자리를 결국은 돌파해 주었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주더라도 거래량이 터졌던 양봉 지지 라인을 지켜줘야 다시 그 자리를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14일 그리고 3월 14일. 결국 여기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주더라도 거래량이 터졌던 지금의 이 자리를 지켜줘야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3월 14일이고 해당 자리가 달러 차트 기준으로 24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절 라인을 24K로 바라보고 있고, 해당 자리만 지켜준다면 다시 지금의 28.9K 이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29K에서 32K 라인까지 이 매물대 안으로 차트를 올려주면서 차트를 횡보시키고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바닥으로 끌면서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강하게 저항과 지지를 받아주었던 25.2K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해당 자리는 이미 매물대를 쌓아주고 이 매물대를 한 번 더 돌파하는 상승으로 테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와 주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상승은 분명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월 14일에 나와줬던 것처럼 해당 캔들을 깨줄 수는 있지만 일본 캔들 기준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말아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은 분명 가능한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혹시라도 3월 14일에 나왔던 24K를 깼음에도 해당 자리에서 손절을 못했다라고 해도 분명 1월 14일에 나왔던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분명 지지 받아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3월 14일에 나와줬던 24K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해당 자리에서 반등분이 나와주더라도 1월 14일에 나와줬던 19.9K 역시도 충분히 깨줄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 안에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차는 32K까지 바라보고 있고, 32K 라인 이 매물대 라인을 소화하고 돌파해 주더라도 지금 표시드렸던 37K 라인까지 돌파하는 그 상승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해당 차트를 올려주더라도 이 매물대 위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1차로는 32K까지만 지금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의 이 매물대 라인이 21년부터 22년도까지 바닥 매물대를 다져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트를 이 위로 올려주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물량을 이전처럼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 물량을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 하락폭이 보다 더 크게 이 매물대를 전부 다 깨고 한 번에 내려오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지금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37K 라인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테더 도미넌스 때문인데, 제가 테더 도미넌스는 채널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말씀드렸던 바닥 매물대 라인 1차 저항 자리를 뚫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지금의 하단 채널 라인까지는 이 하락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2차 저항 자리인 직전에 이 매물대 바닥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상승과 혹은 이 자리를 다시 이탈하고 내려와 주더라도 이전처럼 하락하는 하락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그 캔들이 안으로 들어오듯이 이 라인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은 반대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비트코인이 지금의 32K 라인을 돌파하고 37K 라인 이 하단 매물대 안으로 차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공유는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컨텐츠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까를 집중적으로 컨텐츠를 다뤄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32K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부터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의 경제 상황 때문이겠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의 경제 상황 역시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유튜브 개별적인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